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아직까지 하루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보더라도 0.66%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보면 시장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욱 강해졌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으로 갈수록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의 전체 거래대금에 있어서 오전장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고 또 시장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양지수 모두 오후장이 더 유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오후장에 강한 모습이 나왔고 확실히 지난주에 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삼성전자가 1.4%의 상승이 나왔고 또 네이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동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LG화학의 하락이 조금 특징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2차전지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아무래도 곧 있으면 분할 상장을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 큰 리스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삼성전자가 1% 이상 상승할 때마다 급등이라는 표현을 써야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급등이 나온 것 같네요.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역시나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엔 무려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7%, 그리고 휴젤은 8%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빨간불을 보여주었고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 3.7% 하락이 나왔고 오늘 대부분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빠르게 매수하고 빠르게 매도할 줄 아는 그런 생각과 자세를 겸비한 뒤에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을 살펴보면 어제를 제외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그래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비해서는 수급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 전달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하지만 연기금은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코스닥은 이번 주 들어서 지금 4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연기금도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7월 6일 이후 처음으로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카카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연기금도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흐름이 좋지 못한 LG화학,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연기금의 강한 순매도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 어제하고 달리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여전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NF, LG이노텍, 삼성전기, SKI테크놀로지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NC소프트, HMM, 네이버, 셀트리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오늘은 ETF를 제외한다면 삼성전자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이네요. 자, 먼저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장의 힘을 이어받아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날 종료되었던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S&P 500은 0.1%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나스닥은 0.2%의 하락이 나왔네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0.1%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3대 지수를 보면 평온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까지 전달이 되었고, 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했고 이런 부분이 전날 미국 시장의 약세를 불러왔다. 또 나아가서 국내 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하나의 부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파월 의장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이 멀었고 일회성 물가 상승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이 꾸준히 제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이 멀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시장에 내비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화를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된다면 가상화폐가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 코인 시장이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조금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규제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식시장이 훨씬 투자하기 좋은 수단이지 않나.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장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멘트를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바로 애플, 아이폰 관련주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급등을 했고 또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분기부터 애플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사상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고 또 애플 아이폰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이폰이 이번 9월달에 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의 신제품 무려 20%나 물량을 늘렸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폰도 보복 소비 수혜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작년과 달리 올해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제품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폰 관련주, 여러분들이 아이폰 관련주를 하나 떠올린다면 무조건 이 종목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LG이노텍입니다. 자, 아이폰과 관련해서 LG이노텍이 대장주로 분류되는 이유는 애플발 매출 비중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67%로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기준 2020년이거든요. LG이노텍의 작년 기준 애플발 매출 비중이 무려 67%나 되고 대부분이 카메라 렌즈, 카메라 모듈, 광학 솔루션 쪽입니다. 자, 그런데 2021년 1분기에는 오히려 애플발 매출 비중이 늘어났고 지금 72% 정도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의 실적은 결국 LG이노텍의 실적과 연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같이 연관을 지어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G이노텍의 주가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차트를 볼게요. 지금 촬영 시간이 약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고 현재 주가를 보시면 24만원, 약 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저는 오늘 가파른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견조한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고점대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직전 고점 부분들, 지금 4번의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을 오늘 강하게 돌파했고 또 아이폰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재료를 통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직전에 여러 번 보여주었던 고점, 그 부근대를 강하게 돌파한 만큼 며칠 동안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매수를 하자는 의견을 돌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매수를 고려한다면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온 만큼 눌러주는 구간, 그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한다는 의견이지 무조건 매수 시점이다 이런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적과 재료가 좋은 만큼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약간은 감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종목이 장기간 횡보한 뒤에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저항선을 그었는데 과거 2월달, 그리고 3월달, 4월달 수차례 40만원 부근에서 주가가 뻗지 못하고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자, 그래서 갈 자리에서 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는 급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죠. 6월 말쯤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정말 오랜만에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한 차례 눌러주는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 타점을 본다면 이런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구간은 저항대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지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지지선을 딛고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LG이노텍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선상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흐름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늘 염두를 해두시면서 재료,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꺼지지 않았는지 꾸준히 팔로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럽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했고 그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종목들을 꼽아보자면 원전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취지는 그거예요. 유럽에서 자동차 이산화가스 배출량을 2030년부터 약 절반가량 줄일 것이고 또 탄수함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이런 제품에 대해서 탄소세를 적용하겠다 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할 것이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면 단지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형 원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형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몇몇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탄소 국경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이런 업종이 탄수함량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탄소 국경세가 어떻게 작용이 될지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오늘 2차전지 기업들 지금 최근에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해서 따라붙는 것 이런 모습은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말씀을 드렸듯이 LG이노텍하고 네이버 그런 종목의 매수 위치를 보셨듯이 스스로 한번 매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기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늘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삼성전기에 카메라 모듈이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적인 얘기보다는 전망된다. 수주를 따낸 것으로 보인다. 약간은 추측성 기사가 나왔다면 오늘은 전기 트럭용 카메라 모듈 계약을 따냈다. 이런 사실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기는 사실 카메라 모듈 뿐만 아니라 주력 사업이 MLCC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MLCC 업황도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 또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아니라 2022년부터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팩트는 아니지만 이 카메라 모듈의 상당한 부분을 삼성전자에서 특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기와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발 카메라 모듈 이 부분 한번 2022년에도 우리가 하나의 재료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니까 꼭 MLCC뿐만 아니라 이 카메라 모듈 쪽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관점을 다양하게 한번 늘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살짝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지치기도 하고 또 저녁에도 힘이 없고 계속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위 먹지 마시고요. 언제나 힘내서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